엄마 그 얘기 아까도 했잖아요. 71세 박순옥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 세 번째예요. 7개월 뒤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20년차 박민수입니다. 충격적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치매의 진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매도 혈관도 아니었습니다. 유료계가 놓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정태수 할아버지. 매일 운동, 건강검진 정상, 뇌 MRI 정상. 그런데 치매 초기, 저는 전혀 다른 부위를 검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치매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만 당장 해결하세요. 3개월 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저랑 대화하려고 먼저 와요. 이것 하나가 치매 환자 10명 중 5명을 만듭니다. 당뇨, 고혈압 합친 것보다 4배 위험합니다. 한국 사람 90%가 이것을 모릅니다. 가족이 내 말을 자꾸 못 알아듣는다. 대화하면 머리가 아프다. 말할 때 집중이 안 된다. 하나만 해당돼도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 올 일 없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만 쌓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깜빡깜빡해서 치매 걱정해 본 적 있으면 숫자 1을 없으면 2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함께 치매를 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공개할 겁니다. 특히 1위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5위는 똑같은 길만 걷는 단조로운 운동입니다. 여러분 매일 운동하시나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혹시 매일 같은 길만 걷고 계신가요? 부산에 사는 69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1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 앞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똑같은 벤치에서 쉬고 똑같은 나무를 보며 걸으셨죠. 나는 운동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작년 할머니는 기억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산책 갈 때 새로운 길로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늘 같은 길이요. 편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같은 길만 걷는 건 우리 뇌에게 아무 자극이 안 됩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머리는 자고 있는 거예요. 2023년 미국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길만 걷는 사람과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을 5년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길만 걷는 사람은 뇌기능 점수가 8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먹고 삽니다. 새로운 길을 걸으면 새로운 집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 뇌가 깨어납니다.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같은 길만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는 할 일 없네. 그리고 잠을 잡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걷는 건 뇌를 재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산책길을 바꾸세요. 첫째, 늘 시계 방향으로 걸었다면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세요. 똑같은 공원이어도 반대로 걸으면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둘째, 새로운 골목으로 5분만 돌아오세요. 딱 5분입니다. 모르는 길을 걸을 때 우리 뇌는 지도를 그립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가 깨어나는 거죠. 셋째, 산책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빨간 꽃이 몇 개 있나?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나는 찾는 걸 좋아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산책길을 바꾸셨습니다. 6개월 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산책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어제는 새로운 떡볶이 가게를 발견했어요. 매일 봄을 찾게 하는 기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 기억력이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6개월 전 기억력 검사에서 70점이었는데 이번엔 78점이 나왔습니다. 8점이 올랐어요. 운동량은 똑같은데 길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운동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길만 걷는 건 몸만 움직이는 겁니다. 뇌는 자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봅시다. 딱 하루 한 번만 다른 길로 가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뇌를 살립니다. 4위는 천장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밤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박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반듯하게 주무셨습니다. 옆으로 자면 불편하잖아요. 나는 늘 이렇게 잤어요. 할머니 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바르게 자야 한다고요. 그런데 작년 할머니는 자꾸 깜빡깜빡 하셨습니다. 기억력 검사 결과 치매 바로 전 단계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똑바로 누워서요. 그게 바른 자세 아닌가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치매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밤에 청소를 합니다. 낮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청소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내 속 쓰레기를 치웁니다. 내 속에는 더러운 찌꺼기가 쌓입니다. 낮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움직이면서 생기는 쓰레기예요. 이 찌꺼기가 바로 치매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는 동안 내 속에 물이 흐르면서 이 쓰레기를 싹 씻어냅니다. 문제는 자세에 따라 청소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2015년 미국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과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면 뇌독소 배출이 2.3배 빨랐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겸 집 청소를 생각해 보세요. 빗자루로 쓸면 1시간 걸리는 걸 진공 청소 있으면 20분도 안 돼서 끝나잖아요. 그 정도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옆으로 누우면 뇌 속 청소 물이 더 잘 흐릅니다. 똑바로 누우면이 물이 잘 안 흐릅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말이죠. 그럼 오른쪽으로 자야 할까요? 왼쪽으로 자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옆으로 눕는 겁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자세를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불편하셨대요. 저는 할머니께 베개를 활용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편합니다. 3개월 뒤 할머니는 놀라워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예전엔 아침에도 머리가 무거웠는데 요즘은 가벼워요. 여러분, 똑바로 자는 게 바른 자세라고 배우셨죠?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뇌 건강에는 옆으로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밤부터 옆으로 돌아 누워보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불편하면 베개를 활용하세요.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 등 뒤에 베개 하나 놓으면 편합니다. 셋째, 처음엔 어색해도 2주만 버티세요. 2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옆으로 누워시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뇌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위도 무섭지만 3위는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3위는 무엇일까요? 3위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숫자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 130. 아직은 괜찮지. 콜레스테롤 좀 높아도 약은 나중에 먹어야지.
인천에 사는 64세 최영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혈압이 150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할아버지 약 드셔야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난 멀쩡한데 무슨 약이야? 5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저는 뇌 MRI를 찍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얗게 손상된 부분이 곳곳에 보였어요. 여러분,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사이에 내가 조용히 망가집니다.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로 가는 혈관에 압력이 세집니다. 마치 물호스에 물을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는 것처럼요. 압력이 세지면 혈관 벽이 닫힙니다. 2020년 세계 의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130 이상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62% 올라갑니다.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1.6배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대가 낍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대가 끼는 것처럼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뇌에 피가 잘 안 갑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김순자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180이었어요. 정상은 130 이하입니다. 의사가 식단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안 들으셨어요. 나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3년 뒤 할머니는 기억력이 떨어지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뇌백질이 손상됐더군요. 여러분, 한국 사람 50대 이상 10여 명 중 7명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은 관리를 안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집 근처 약국에 가세요. 혈압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재보세요. 혈압이 130 넘으면 병원에 가세요. 둘째,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꺼내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 넘으면 위험합니다. 셋째, 나쁜 음식 딱 한 가지만 줄여보세요. 가공 육, 붉은 고기, 단 음료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넷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국물을 남기세요. 김치를 물에 헹구어 드세요. 소금만 줄여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오늘부터 숫자를 확인하세요. 혈압 130, 콜레스테롤 130, 이 두 숫자만 기억하세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1을 없으시다면 1을 눌러주세요. 작은 숫자 하나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 뇌혈관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숫자를 지킵시다. 그런데 여러분 3위도 무섭지만 2위는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뇌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 사회적 고립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혼자 계신가요? 오늘 누구랑 대화하셨나요? 서울에 사는 67세 이명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코로나 이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3년 동안요.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 혼자도 잘 지내. TV 보고 밥 먹고 자고 내일 그렇게 지내셨죠? 올해 촛딸이 할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가 대화가 안 돼요.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네, MRI를 찍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11%나 작아졌더군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뇌가 줄어듭니다. 믿기 힘들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대화할 때 일합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답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엄청나게 일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없습니다. 뇌가 할 일이 없어요. 근육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2023년 미국 의학 연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과 매일 만나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혼자 있으면 뇌가 약해집니다. 뇌가 약해지면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대화가 힘드니까 사람을 더 피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치매가 옵니다. 2024년 세계 치매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전체 치매 원인 중 5%가 사회적 고립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요? 지금은 편합니다. 하지만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3명에게 연락하세요. 전화든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밥 먹었어? 짧은 대화만 해도 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세요. 경로당도 좋고 교회도 좋고 친구 만남도 좋습니다. 셋째, 새로운 모임에 가입해보세요. 노래교실, 탁구교실, 등산 모임 뭐든 좋습니다. 넷째,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바쁘니까 나중에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이명숙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바꾸셨습니다. 매일 친구 1명에게 전화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6개월 뒤 할머니 기억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점수가 올랐습니다. 뇌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건 편합니다. 하지만 뇌에게는 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사람을 만나요. 하루 3명만 연락해도 됩니다. 그 작은 대화가 우리 뇌를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5위부터 2위까지 들으셨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1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1위를 모르면 다른 걸 다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청력 손실,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귀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미국 유학 시절 존스 호킨스 연구실에서 5년간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전체 치매 발병 원인 중 8.2%가 청력 손실 때문입니다. 100명 중 8명은 귀 때문에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일까요? 당뇨병은 1.4%, 고혈압은 1.9%입니다. 귀는 당뇨병보다 6배, 고혈압보다 4배 더 위험합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정순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5년 전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었어요. 가족이 말하면 뭐 하고 되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가족들이 보청기를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야, 보청기는 노인만 하는 거야. 5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왜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올까요? 첫째, 뇌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귀가 안 들리면 우리 뇌는 듣는데 모든 힘을 씁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할 힘이 없어집니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70%나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릴게, 우리 뇌를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는 듣기에 30만 원, 기억하기에 30만 원,
생각하기에 4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귀가 안 들리면 듣기에 100만 원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생각할 돈이 없어요. 둘째, 뇌가 물리적으로 줄어듭니다. 2021년 세계의학 연구가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귀를 담당하는 뇌 부분이 12%나 작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귀가 안 들리면 청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안 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씩 죽어요. 매년 1%씩 사라집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귀가 안 들리면 대화가 힘듭니다. 뭐라고? 자꾸 대묻습니다. 상대방은 짜증냅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대화가 어려우니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니 뇌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치매가 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1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보청기 착용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30%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청기는 창피해 노인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30초만 투자하세요. 지금 당장 작가진단해 보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험합니다. 첫째, TV 볼륨을 가족보다 2단계 이상 크게 듣습니까? 둘째, 대화 중에 뭐라고 하루에 3번 이상 반복합니까? 셋째, 전화 통화가 점점 불편해졌습니까? 넷째,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면 알아듣기 힘듭니까? 다섯째, 가족이 소리 좀 낮춰라고 자주 말합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번 주에 귀 검사 받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보청기는 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뇌를 위한 겁니다. 뇌 건강보험입니다. 2023년 네이처 연구가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3년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보청기 착용자는 기억력 저하 속도가 48% 느렸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2024년 세계의학 보고서도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 위험이 19% 줄어듭니다. 100명 중 19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한명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3년 전 보청기를 착용하셨습니다.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나 아직 젊은데 무슨 보청기야? 하지만 딸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착용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세상 소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새 소리가 들려요. 촌주 목소리가 이렇게 예뻤는지 몰랐어요. 3개월 뒤 할머니는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점수가 9점이나 올랐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대화도 편해지셨어요. 가장 좋았던 건 뭘까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지셨대요. 대전에 사는 66세 박동식 할아버지도 비슷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렸지만 보청기를 거부하셨어요. 그건 노인들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아들이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손주 목소리 들리세요? 할아버지는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지 2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놓치고 살았는지 몰랐어. 이제 손주랑 수다 떠는 게 제일 행복해. 여러분, 보청기가 창피하다고요? 아닙니다. 안경 쓰는 게 창피한가요? 아니잖아요. 보청기도 똑같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안경 쓰듯이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TV 소리 크게 듣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가족이 제일 잘합니다. 둘째,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번 주에 이비인후과 예약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1년 늦으면 내가 1% 줄어듭니다. 셋째, 보청기 상담 받아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보청기는 작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20년간 환자를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진작 안 왔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 똑같은 후회를 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10년이 바뀝니다. 월요일 청력 체크의 날입니다.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TV 소리 크게 듣니? 대화할 때 자꾸 대묻니? 솔직하게 답을 들으세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요일에 이비인후과 예약 잡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화요일 혈관 숫자 확인의 날입니다. 집 근처 약국에 가세요. 혈압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무료예요. 혈압재 보세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도 꺼내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쁜 음식 한 가지만 골라서 줄이기 시작하세요. 햄이든 삼겹살이든 라면이든 하나만 줄이세요. 수요일 뇌자극의 날입니다. 오늘 산책할 때 평소 가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골목으로 5분만 돌아오세요. 딱 5분입니다. 그 5분이 뇌를 깨웁니다. 목요일 대화 씨앗 심기의 날입니다. 오늘은 3명에게 연락하세요. 안부 문자든 짧은 전화든 상관없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도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가 여러분 뇌를 살립니다. 금요일 수면 자세 교정의 날입니다. 오늘 밤부터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세요. 처음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 끼우고 등 뒤에도 베개 대세요. 2주만 버티면 익숙해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점검의 날입니다. 이번 주에 뭘 실천했는지 돌아보세요. 기 검사 예약은 잡으셨나요? 새로운 길로 걸어보셨나요? 가족에게 전화하셨나요?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5가지 기억하시나요? 5위 똑같은 길만 걷지 마세요. 새로운 길이 뇌를 깨웁니다. 4위 옆으로 누워 주무세요. 뇌가 밤에 청소합니다. 3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숫자 지키세요. 뇌혈관을 지킵니다. 2위 혼자 있지 마세요. 대화가 뇌를 살립니다. 1위 귀를 지키세요. 이것만큼은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제가 20년간 4,500명을 보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1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70세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60세부터 뇌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10년 뒤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손주와 웃으며 대화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쏟아떨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 미래는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10년 뒤를 만듭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